안녕하세요. 오늘은 알퐁스 도데의 이제 단편집 중에 하나인 아를레의 여인이라는 이제 작품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사실 이제 알퐁스 도데 하면 대표작은 그 이제 별하고 마지막 수업이에요. 이거 두 개 뭐 너무 유명하죠. 뭐 교과서도 실려 있고 막 이래가지고 별하면 이제 뭐 순수한 사랑을 나타낸 것이고, 뭐 마지막 수업하면 이제 뭔 모르는 이제 학생이 이제 더 이상 수업을 듣지 못하게 되는 데서 오는 묘한 상실감과 이제 그 조국의 어떤 고통을 그리고 있죠. 자, 이제 아를레 여인은 이제 사실은 알퐁스 도데 입장에서는 야심작이었는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몇몇 유명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좀 각인된 작품이기도 해요. 근데 이 책에서 불과 작품의 분량은 9쪽밖에 되지 않으며 아주 슬픈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. 아주 내용은 단순해요. 그렇지만 이제 애절한 사랑 이야기, 그리고 비극입니다. 이걸 놓고 막 교훈을 이제 막 찾으려고 하고, 뭐 왜 이렇게 엉터리, 왜 이렇게 황당한 행동을 한 거야, 뭐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. 이 작품의 특징은 서정성과 어떤 애절한 사랑에 대한 어떤 아련한 정서, 그리고 아름다움, 이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쓴 거지, 어떤 막 교훈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야 돼, 안 돼야 돼, 뭐 이게 메인 주제는 아닙니다. 이거를 이해해 주시고 작품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내용을 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떤 사람이 너무 우울해 보이는 어떤 농가를 보게 되고요. 이 농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 이 소설의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.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느냐. 그 이제 농가에 있는 이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는데, 처음에 이제 이 장면을 목격을 해요. 할아버지가 어떤 젊은이 어떤 복장의 반바지 차림을 하고 있고요. 할머니는 상복을 입고 있습니다. 언제나 그렇게 입고 다녀요.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그 큰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. 큰 아들이 이제 어떤 일을 겪었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아를레 여인의 핵심입니다. 이름이 장이라는 청년이었는데요.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긍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.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청년이 투기장에서 이제 단 한 번에 딱 한 번 이제 아를레 여인이라는 여자를 목격을 하게 돼요. 그 여자한테 단번에 이제 푹 빠지게 된 겁니다. 뭐 사랑의 형태는 뭐 일단은 뭐 다양한 거니까 이게 뭐 단순한 감정적 사랑인지 뭐 정말 성숙한 사랑인지에 대한 이제 판단은 좀 애매모호합니다. 아무튼 이 장은 그 여인에게 이제 푹 빠져버렸습니다. 그래서 언제나 그 여인만을 기억을 하면서 집에서 반드시 그 여자랑 결혼할 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.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했어요. 왜냐하면 그 아를레 여인이 이제 그 마을의 이제 고유의 출신도 아니고 정확히 알지도 못할 뿐더러 소문이 좀 있었는데 경박하다, 바람둥이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당연히 뭐 그럼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? 반대를 하겠죠. 근데도 이 장인한 청년이 도저히 그 여자가 아니면 나는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마침내는 부모가 손을 써서 그 여인을 데리고 오고 이제 결혼을 하기로까지 정했습니다. 그래서 결혼식이 이제 진행이 돼서 잔치가 이제 막 이제 벌어지는 날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, 이때 어느 한 남자가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당신들은 이제 그 남편이 있는 여자랑도 이제 마음대로 결혼을 하느냐.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충격을 받게 되고요. 알고 봤더니 이 아를레 여인은 이제 남편이 있는 이제 여자였던 겁니다. 근데 그걸 속이고 또 새롭게 또 결혼을 하려고 온 것이었죠. 이 순수한 이 장이란 청년에게. 당연히 이제 결혼식은 무효가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장을 위로합니다. 불쌍한 녀석 하면서 당분간 조용히 지내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게 될 거다 라고 이제 말해줍니다. 어머니도 당연히 위로를 했고요. 근데 이제 장이 이제 툭 하면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. 이 소설의 특징인데요. 아를레 여인의 특징인데 직접적인 심리 묘사가 나오질 않아요.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애절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장이 방에서 조용히 있어서 그냥 우울하게 이제 앉아있는 채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서는 밭에서, 논밭에 나가서 막 죽어라 일을 하고, 그러다가 또 집에 오면 우울증 환자처럼 가만히 있고, 뭐 갑자기 또 막 논밭 일할 때 엄청나게 활발하게 일을 하고 막 이런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조현병처럼 막 확 엄청나게 에너지틱 하다가 갑자기 확 우울하고 막 이런 거죠.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불안감을 부모는 이제 느끼게 되고, 특히 이제 어머니가 대단한 이제 불안감을 느끼게 돼서 이제 아들에게 다시 찾아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. 장, 너가 도저히 이렇게까지 못 견디겠으면 나도 너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도저히 못 봐주겠다. 그래서 그 여인을 내가 어떻게든 이혼을 시켜서
데리고 와서 너랑 결혼시켜주마라고 했는데, 안타깝게도 이 소설에 유일하게 장에 대한 심리 묘사 성격이 나는 건데, 장은 굉장히 내성적이면서 순수하면서 자존심이 센 청년이었습니다. 그래서 아니에요, 어머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. 저 괜찮습니다. 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속입니다. 그리고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을 때 어머니를 또 의식하면서 괜찮다는 척 하려고 어머니가 춤을 추면서 아주 해맑게 즐겁게 웃었어요. 그러니까 어머니는 드디어 내 아들이 이제 드디어 아무렇지 않게 되었구나. 너무 기쁘다라고 했는데, 그날 밤 새벽에 갑자기 누군가가 높은 다락방으로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소리가 나서 어머니는 이제 본능적으로 불안감에 따라갔습니다. 그러더니 어두운 형체가 보이길래 장, 너 아니니? 라고 했는데, 이 장이 가장 그 집의 높은 꼭대기 방으로 올라가서 문을 걸어 잠가버립니다. 어머니는 당황해서 그 문을 어떻게든 열려고 하면서 문 열라고 이제 막 장 문을 제발 열어줘 했는데, 갑자기 창문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퉁 하고 이제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. 이제 첫째 아들이 뛰어내린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이 소설이 보여주는 바는 순수하고 내성적인, 그러나 자존심이 강한 남자가 첫사랑의 어떤 그 지독하고 강렬한 사랑의 감정을 견디지 못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그 사랑 때문에 이제 목숨을 내려놓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담고 있는 소설이 이제 아를레의 여인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서정적으로 묘사는 잘 돼 있습니다. 비극이긴 하지만 어떤 이 청년 장이 너무 좋아한다는 그 마음의 표현을 직접적으로 내면의 상태가 어떻다는 묘사가 아니라 갈등하면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간접적으로 관찰자의 시점으로 묘사를 함으로써 이 남자가 너무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고 도저히 그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절묘하게 이제 표현해내고 있는 나름의 어떤 수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뭐 이제 교훈을 굳이 쥐어짜서 이제 좀 말을 해서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뭐 굳이 이런 거 이렇게까지 도저히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 여자가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못 하겠으면 차라리 주변에 일단 말을 해라. 혼자 그렇게 끙끙 껴안고서 막 괴로워하지 말고 그 주변에라도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뭔가 뭐 대책을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 하다못해 뭐 연결까지 못 시켜준다 하더라도 뭐 대단히 조심하면서 위로를 해주려 하기도 할 테고, 혹은 뭐 하다못해 뭐 다른 여인을 만나게라도 뭐 손을 써준다든가 기타 등등 뭐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데 어쨌든 이 청년의 어떤 그것조차도 이제 차마 말하지 못할 만큼의 애절하고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사랑, 오로지 나로 인해서 이 여인과 이루어져서 순전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고 싶은 어떤 그 갈등 구조, 안타깝지만 근데 그 여인은 이 청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다운 여자는 아니었다라는 거. 근데 어쨌든 사랑의 위험한 특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?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알죠. 그러니까 좀 비논리적인 특성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다 이렇게 판가름이 되지 않습니다. 사실은 진짜 사랑에 빠지면 상대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걸 감당하게 되죠, 사실은. 그러니까 뭐 오늘날에 말하는 이 사랑들 막 논리적으로 재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실은 많이 사랑하지 않다는 증거예요.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이 수많은 소설들의 어떤 그러다 뭐 자살했다는 게 절대 바라지 않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하면 상대방의 부족한 것도 감싸면서 내가 받아들이려고 한다. 조건이나 뭘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내가 이미 조건을 많이 따지고 이래 해야 내가 감당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 사랑의 순도가 얕고 조건에 많이 영향을 받는 부족한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제 일깨워주는 소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오늘은 뭐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